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내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그중에 신규 분양 단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집이라는 상품을 보는 눈을 키워보는 영상입니다. 다른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안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레미안 센트로폴의 1순위 청약 결과입니다. 전날 특별공급 신청률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긴 했지만 해당 지역 전체 평균 24.75대 1이라는 경쟁률은 예상을 상당히 상회하는 청약률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직전에 분양한 인근의 CTOCL 6단지의 청약 경쟁률 4.31대 1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있는 편이고, 같은 평형대의 가격 격차가 적게는 5,600에서 크게는 1억 이상 차이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만합니다. 모집 공고가 되었을 때 단지를 분석한 영상을 올리면서도 객관적으로 가격 메리트는 크지 않지만 월판선을 활용한 서울 출퇴근 수요와 레메안 브랜드에 대한 효용 가치를 크게 두시는 분들께는 제한적으로 청약을 추천했었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그 가격에 구 송도를 들어갈 바에야 송도 신도시 내에 웬만한 구축이 훨씬 낫다는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의 주요 요인은 무엇일까요? 시장은 많은 수요자의 인식과 행동으로 변화됩니다. 수요자의 인식을 읽어보는 것, 그것이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일 것입니다. 청약 결과에서 수요자의 인식을 읽어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두 단지의 거리 차이는 불과 600여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둘 다 도시개발구역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신설 초등학교가 단지 인근에 개설되는 등 여타 통학 여건도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전체 규모에서는 CTOCL이 더 크게 조성됩니다. 시공사도 둘 다 대형 시공사 브랜드로 차이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국편 84A 타입을 기준으로 평면을 비교해봐도 4베이 판상형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청약률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외에 수요자가 더 크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그런 주요한 요인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뜯어봅시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행정구역의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인접해 있지만 엄연히 연수구와 미추홀구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점은 단순히 주소를 적는 문제 외에도 학군이 완전히 다르게 배정된다는 점을 수요자들은 명확히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학군이 다르다는 점은 자녀들이 속하게 되는 친구 커뮤니티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커뮤니티는 곧 학부모 커뮤니티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도상의 거리보다 훨씬 먼 생활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죠. 두 번째는 제 분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월판선 송도역의 기대 효과를 수요자들은 예상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CTOCL이 들어설 예정인 하객역과는 불과 한 정거장 차이에 불과하지만 판교행 월판선을 타기 위해서는 송도역까지 수인 분당선을 타고 와서 갈아타야 하는데, 수인 분당선이 1시간에 4회, 최대 7회 운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갈아타야 하는 월판선은 송도에서 시간 맞춰 직접 타는 월판선에 비해 20분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꿔 말하면 레미안 센츄리폴은 강남역에 1시간 이내에 출근이 가능하지만 불과 한 정거장 차이인 CTOCL 거주자는 1시간 반은 잡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 분석 영상에서도 송도 역세권 단지가 아닌 단지와는 단지 비교 분석이 어렵다고 전제했었고, 이유는 대중교통으로 강남 출퇴근이 가능한 단지는 인천 지역에서도 아예 다른 수요층이 될 것을 전망했었는데,
그런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는 레미안 브랜드입니다. 사업주는 이 요소를 가장 크게 보고 싶을 테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에도 확실히 레미안의 브랜드 효용 가치를 크게 보는 수요층은 분명해 보입니다. 2015년경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슈로 수주를 중단해서 주택 사업을 접는다는 소문도 돌았는데 접지는 않고 간간히 서울 강남 중심으로 알짜만 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전략으로 결과적으로 수요층에게는 오히려 한정판 느낌으로 희소 가치까지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런 수도권에서 레미안을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매니아 수요층이 상당히 두텁게 자리한 듯합니다. 지난 10월 16일 국토부에서 공동주택 하자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를 발표했었는데요. 대형 건설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으나 레미안은 전혀 이름이 언급이 안 될 만큼 품질에도 신뢰를 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공급 세대 수가 워낙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입주민들이 얘기하는 삼성의 AS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니까요. 품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깍제깍 와서 봐주니까 좋다는 분도 여럿 봤습니다. 이렇게 청약률이 높고 인기도 좋으니 한 번에 완판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최근에 변경된 주목해야 하는 주요 정책이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청약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 내용 중에 부부 동시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에는 세대 내 한 명만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중복해서 청약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 기준 총 4번의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레미안 센츄리폴 특별 공급 세대수 배정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다산의 신혼특공은 세대주 및 1순위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가 동시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자녀와 신혼은 둘 다 미성년 자녀 수가 당첨의 핵심 조건 요소이고 이 핵심 요소는 부부 둘 다 청약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남편이 당첨권일 경우 아내도 당첨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생애 최초 특공도 세대주가 아니어도 1순위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 단계가 앞 단계이신 신분은 신특과 생초 특공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케이스를 보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와 배우자가 소득 1단계의 3자녀 이상으로 모두 신혼특공에 넣을 경우에 둘 다 당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단계와 자녀 조건이 부부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건인데 신혼과 다자녀로 부부가 청약했을 경우도 같죠. 혼인기간이 7년이 넘은 3자녀 이상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녀 수가 많으니 부모 중 한 분만 모시고 살아도 가점은 79점이나 됩니다. 아예 노부모 특공은 부모를 모시고 사시는 분들인데 노부모 특공 가점표와 일반 공급 가점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노부모 특공 당첨자는 당연히 일반 공급 커트라인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별공급이 부부 중복 당첨 시 나중에 당첨된 한 가구는 무효 처리가 되고 일반 공급도 중복 당첨 시 한 가구는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복 당첨에 의한 당첨자 미계약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특별공급 배정표를 보겠습니다. 적어도 다자녀 인천 배정 33세대는 중복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인천 외 수도권 배정 다자녀 특공도 인천 다자녀 특공 탈락자와 다시 경쟁하기 때문에 이 중에도 일부는 중복 당첨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혼 특공도 자녀 수에서 당첨자가 갈리고 생애 최초 특공 물량까지 감안하면 60세대 이상 중복 당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청약과 중복 당첨 시 한 가구는 계약 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무효 및 계약 포기 세대수에 추가로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의 잘못된 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 수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10% 이상 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타입별로 당첨자 계약 시 미계약 물량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특별공급 413세대 중에 15% 정도의 특별공급 간 부부 중복 당첨과 5%가량의 부적격 당첨자를 합쳐서 80세대, 일반 공급 611세대 중에 중복 포기 20세대, 부적격 30세대 등 50세대에서 도합 1130세대 정도는 당첨자 미계약 물량이 발생하지 않겠나 예상해 봅니다. 당첨 미계약 물량은 당첨자 계약 종료 후 바로 예비 당첨자에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표의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타입별로 많게는 예비 당첨자 37명까지 통보가 간다는 의미죠. 따라서 예비 당첨자의 앞순위에 선정이 되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첨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일반 공급은 가점 순으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 커트라인이 조금 모자란 청약자는 예비 당첨자에 선정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또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장의 점수가 낮거나 신혼, 생초특공 단계가 뒷단이어도 미리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예비 당첨자에 선정되고 이후 예당 계약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 계약금도 1차로 평행 구분 없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되고 계약이 가능하고요. 5%의 나머지 계약금을 마저 납부하면 중도금 60%는 대출 알선이 가능하고 대출이자 후불제로 잔금 납부 시까지 추가 부담은 없어도 되니 급작스런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듯 합니다. 따라서 청약 후 계약을 희망하시는 분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더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